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초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재테크의 법칙 10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자산관리사 최영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9번에 걸쳐서 재테크의 법칙 강의가 이제 뭐 사례 뭐 이런 금융상품 이런 강의가 나갔는데요. 자, 오늘은요. 주식과 부동산 실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란다면 꼭 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목은요.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1시간 23분 동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10회차 한번 열심히 투자를 좀 관심 있는 분이란다면 한번 좀 관심 갖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주식, 기본 성질은 같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또 주식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오르는 기준을 대체 뭘로 보십니까? 저는 모든 기준을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 말은 쉬운데 대체 뭘까? 어떤 분들은 10년씩 묻어놓으면 괜찮은 가치 투자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치 투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치 투자인데요.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에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싸게 사는 것도 있고 비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비싸게 파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때 2008년도에 그 용산 같은 경우, 용산의 한강로에 있는 대지가 이 대지값이 앞으로 향후 오를 가치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1억씩 올랐잖아요. 실제로 1억씩 되고 평당 1억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9년도에 가장 흥행을 했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당시에 이제 3D 테마주니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주 형식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향후에 3D 영화 대세가 될 거다. 그러니 3D 영화 대세가 되니 3D 기업을 제공하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 행태. 이게 이제 바로 성장 가치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면 총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장성 요소인데, 우리 대부분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장성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왜 비싸게 파는 데만 포커스를 둬야 하나요? 자, 비싸게 파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그런데 투자에는 꼭 비싸게 파는 데만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좀 싸게 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물건이 1,000원 하는데 내가 800원에 살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더 좋은 눈이 아닐까요? 근데 800원에 사는 건 1,000원이라는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800원에 사는 거는 이건 통제 가능 변수예요. 그죠? 통제 앞으로 얼마 오를 거다라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가치가 싸다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싸는 걸 보는 눈이 사실은 더 중요한 눈인데, 사실 저는 모든 투자에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평가된 거를 고르는 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주식과 부동산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입니다. 자, 이제 총 3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수익성 요소인데, 주식에 보면은 PER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ER, Price Earning Ratio. 와, 되게 어렵죠. 그 한글도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걸 이제 PER라고 합니다. 예, 아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본 용어일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주당 한 1년에 100원의 이익을 낸대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누는 걸 PER라고 하거든요. 그럼 PER 10입니다.
per 10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익이 현재 주가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퍼입니다. 즉 100원씩 10년간 이익을 내면 이 회사 1,000원의 주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퍼인데 즉 모든 걸 현재 내는 이익의 기초로 두는 가치가 바로 이 퍼인데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게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에도 가치가 있는 게 부동산의 본원적 가치는 뭐죠? 본원적 가치는 그 땅이나 그 건물이나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내는 이익. 그러니까 이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뭐예요? 월세예요. 월세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률은 뭐예요? 연 임대 수익에서 임대 수익을 얻는 돈이 있는 반면에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세금이나 뭐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나 또 건물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대 비용을 차감을 하고 이걸 뭘로 나눠요?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 예를 들면 1억짜리인데 1,000에 50만 원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1억 초기 투자금에서 마이너스 보증금 하면은 나 그리고 또 거기다 취득세 이런 세금까지 더하면은 초기 투자금이 나오죠. 실수익률을 가지고 나눠보면 임대수익률. 임대수익률과 이 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이익 기준으로는 퍼 유사한 용어잖아요. 이 수익성을 봤을 때 싸다 비싸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집이 건물이 월세 100만 원을 받는데 이 건물도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 똑같은 위치인데 뭐 위치는 똑같다 생각해보죠. 100만 원씩을 받는데 이 건물은 1억에 팔리고 이 건물은 1억 2천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사실래요? 당연히 1억짜리 사겠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1,000원의 이익을 내는데 1,000원의 이익을 내는데 10,000원의 주가예요. 이 회사는 1,000원의 이익을 내는데 2만 원의 주가입니다. 뭘 사시겠어요? 투자자 입장이란다면. 같은 이익 기준은 이익 기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익 기준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안정성 기준이에요. 안정성 기준은 뭐냐면은 주식을 PB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rice on Book Value Ratio. 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이제 이익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PBR 용어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이 너무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투자를 했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현재 가치가 10,000원 주당 10,000원인데 이 10,000원에다 곱하기 주식수 하니까 뭐 한 100억 원짜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이제 땅이 있는데 그게 양천구 뭐 이런 땅이 있어요.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부동산 가치 다 합하니까 1,000억인 거예요. 근데 주식이 100이네요. 그럼 100만 원 100이네요. 그러면 1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10분의 1, 0.1이 되죠. PBR 0.1짜리 기업이 있다. 이러면 어떤 거냐면은 이 뜻은 뭐냐면요. 당장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는 이 회사 갖고 있는 부동산을 현재 가치대로만 팔면은 10배의 이익을 보는 게 바로 0.1의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이런 회사 없을 것 같죠? 지금 주식시장에 가만히 보면요. PBR 0.2, 0.3짜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이란다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주식은 참 희한한 게 이 기업의 가치만으로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또 뭐로 돌아가냐면은 이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막 같이 떨어집니다. 시장이 나쁘면.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덜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에 있어요. 부동산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산다, 오피스텔을 산다, 건물을 산다 하면은 뭐가 있냐면 모든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건물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차감이 되고 떨어지죠. 감가상각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은 사라지고 있는데 뭐가 남아요? 토지가 남죠. 그러면은 이 토지야말로 청산가치가 되죠. 이 토지가 차지하는 게 과연 이 토지가 싸냐 비싸냐를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지지분이라는 거 있죠. 건물이라든가 뭐 아파트를 사도 그렇고 빌라를 사도 그렇고 오피스를 사도 그렇고 대지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지지분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를 판단하는 거. 만약에 대지 가격이 예를 들면 아파트가 4억인데 이 A라는 건물은 대지지분이 10평이 5평이에요. 근데 똑같은 4억인데 똑같은 건물 면적인데 얘는 대지분이 10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지 가치로 따져보면 건물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차이가 크겠죠.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는 굉장히 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적정하게 배분해 본다면은 부동산과 주식 적정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사례를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미래가치 판단에 대해서 주식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했을 때 잘못된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아바타 영화 3D 관련 기업인데 제 아시는 분이 이 기업을 갖다가 보니까 이 기업이 2009년도에 아바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1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원대에 해당하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아바타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그 주가가 1,000원대 형성돼 있던 코스닥 기업이 한 3개월 만에 9월부터 12월 사이 3개월 만에 1,450원으로 갑자기 주가가 폭등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다시 또 이제 그 원점대로 돌아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5,860원을 다시 하락을 했는데 5,860원의 주가일 때 이 회사의 퍼가 몇이었냐면 308.14배였어요. 즉 뭐냐면은 5,860원짜리 주식이 1년에 당기 순이익을 19원을 낸다. 그럼 퍼 308.14배는 뭐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낸 이익 가지고 원금을 도달하는 기간이 얼마 걸린다? 308년 걸린다.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퍼라는 용어만 알아도 이렇게 위험하다 안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PBR이 몇이었냐면 11.09배입니다. 11.09배. 그러니까 5,860원의 주식을 사면 이제 이 PBR 퍼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간단한데 이제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만 해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기업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자, 그러면 PBR이 11.09배다. 그러니까 5,860원짜리인데 이 회사 갖고 있는 청산 가치는 528원짜리. 그러니까 모든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하니까 주당 528원으로 평가된 거예요. 여러분들 528원짜리 주식을 5,860원에 하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기대만 갖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갔던 주식이 결국은 원 가치에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1998년도 IMF 때 그리고 2000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뭐 갑자기 막 도깨비 전화기 같은 거 또 무슨 인터넷 회사들 막 주당 100만 원 갔던 회사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익은 되게 조금 냈어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이게 이제 거품이 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본 가치에 수렴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또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가스회사인데요. 가스회사인데 59,900원에 샀는데 1년에 매년 9,418원 정도의 이익을 내줍니다. 괜찮지 않아요? 9,418원이 59,900원이 되려면 6.36년이 있으면 돼요. 즉 퍼가 6.36배. 그리고 또 이 회사가 59,900원의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모든 걸 부채 빼고 순자산이 175,669원이랍니다. 이러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퍼 PBR만 무조건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기업을 사면 어떨까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처럼 싸게 사는데 포커스를 두는 가치 투자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제 전문에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는 저는 가능하면 좀 말리고 싶은데 근데 이거 보는 눈은 키워야 돼. 사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보면은 그 일본의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주식과 제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주식의 투자 기법이 조금 더 개량화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으로 옮겨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본의 부동산은 참 재밌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일본에 이제 부동산 답사를 다녀왔었는데 일본은요. 제가 이제 도쿄에 있는 모 도시형 주택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짜리 오피스 이제 그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이래요. 그리고 매매가가 4,700만 원인데 제가 그 현지 부동산에 가서 가장 저렴한 물건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저렴하대요. 도쿄 대졸 평균 직장인 월급 25만 원인데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이다. 와, 엄청 높죠. 그런데 왜 4,700만 원이 저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된답니다. 5%가 되는 기준이 가격이래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월세를 내면은 1년에 얼마예요?
240만 원이죠. 240만 원이 5%가 되는 가격. 그러니까 4,800만 원을 넣어놓으면 5%면 24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540만 원이 들어오니까 5%가 되기 때문에 4,800만 원인데 그런데 100만 원이 싸게 나와서 저렴하다. 그래서 이 물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어떤 것 같아요? 근데 5%는 왜 5%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는 우리가 임대 가격을 형성하는데 위험 수익률이라는 게 있대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발생하는 수익률,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은 뭐예요? 내가 이 돈을 넣어놨는데 아무런 위험 없이 받을 수 없는 수익률. 뭐가 있어요? 은행의 예금금리. 은행의 당시 예금금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 2%였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은행이, 높은 금리 은행이 2%였는데 3% 위험 수익률. 위험 수익률이란 뭐냐면 이 부동산으로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고요. 세금이 있을 수 있고요. 공실률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공실률 같은 이런 모든 위험의 평가액이 3%예요. 그래서 5%가 되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매매 가격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동산 거래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가격 가지고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가격이요. 우리나라에도 희한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부동산 답사를 다니다 보면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상가, 그다음에 이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들을 보잖아요. 희한하게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거의 은행 이자 플러스 한 3, 4%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그게 희한하게 가격이 맞춰가는 시장 가격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보면 물론 수익률도 이제 공실 위험에 따라서 공실 위험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공실 위험이 떨어지면 기대 수익률이 반대로 공실 위험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도 올려가야 돼요. 공실 위험이 낮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공실 위험이 낮은 것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가 나오는 게 5.5% 정도 나오는 게 2.5% 정도의 그 이자, 은행 무위험 이자를 반영해서 그런 겁니다. 희한하게 맞춰 떨어져요. 그래서 수익 가격으로 보면 더 재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청산 가치, 토지 가치 판단해 보면 더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모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근데 저희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 아파트로 치면은 전용 면적 그 8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뭐 30평대 아파트죠. 근데 이게 역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래요. 근데 매매가가 4억 3천인데 자기가 이거를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걔네 가능성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건물의 대지 지분이 13.54제곱미터인 거예요. 건물 면적은 80제곱미터인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4억 3천에서 건물 가격은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건물 가격은 평균 건축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제곱미터당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도 200만 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잘 지어져도 한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거든요. 평당 뭐 한 450 정도면 엄청 잘 지은 건물이에요. 막 저기 반포에 있는 뭐 새 아파트, 뭐 엄청 조경도 신경 많이 쓴 그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접어야 150만 원 정도인데, 자 그럼 110만 원의 건축 원가면은 110만 원 곱하기 건물 면적하면 건물 가격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80제곱미터인데 곱하기 100만 원 한다. 그럼 8천만 원이 건물 원가죠. 건물은 1년에 지금 한 보통 40년이나 30년 수명을 잡는데 3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30분의 3 정도 감가상각, 그러니까 10% 정도가 감가상각이 되고, 즉 한 8천만 원이니까 10% 감가는 7,200 정도가 건물 가격이죠. 그러면 4억 3천에서 7,20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4억 7,200을 빼면은 뭐 한 3억 5천 정도 되지 않나요? 3억 5천이 조금 넘죠. 3억 6천 정도 되죠. 그럼 3억 6천인데 대지가 몇 제곱미터? 13.54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럼 13.54제곱미터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3.54제곱미터 나누면은 제곱미터당 그 토지 가격이 나오는데 이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2,7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모 건물인데, 모 재건축 단지인데 건물 면적은 42제곱미터인데 건물 가격은 8억 한대요.
와, 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의 대지 지분이 53제곱미터래요. 자, 그러면은 얘기가 틀려지죠. 제곱미터당 가격이 갑자기 이제 1,500만 원대가 되니까. 강남에 있는 땅이 1,500만 원대인데 관악구에 있는 땅이 뭐 2,6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 한번 해보시면은 이 건물 복성,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토지 가격을 추출해내 보면은 이 건물의 땅 대비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내용이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떼보시면은 대지 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나오죠. 건물 면적하고 대지 지분을 잘 뽑아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 투자라는 걸 한다고 한다면은 이 투자처를 찾아갈 때 거기에 맞춰서 원가 분석을 해낼 줄 아신다 한다면은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해요. 자, 수익 가격으로서 내가 적정 가격이냐를 뽑아내는 겁니다.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익 가격 5.5%다. 현재 매매가가 뭐 예를 들면 뭐 2억짜리 오피스텔이다, 뭐 2억짜리 아파트다. 그런데 얘의 임대료가 뭐 1,000에 50만 원, 뭐 2,000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을 뽑아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 금리 플러스 3% 했을 때 이거보다 낮으면 약간의 거품이 껴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그런데 이 건물을 보니까 대지 지분이 건물이 15평짜리인데 대지 지분이 10평이야. 근데 주변에 2억인데 2억에 주고 샀는데 건물 가격이 한 제곱미터당 계산해 보면 5천만 원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땅 가격 1억 5천인데 여기 나누기 이제 뭐 평으로 얘기하면 뭐 10평이다. 그러면은 평당 1,500인데 주변에 건물들 이 유사한 단독주택 건물 거래되는 거 보니까 평당 뭐 한 2천만 원에 거래된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가격이 적절하구나. 비록 여기에서 현재 임대 수익률 낮지만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한다면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최소한 부동산 투자에서 모르겠어요. 많이 오른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겠다. 두 번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퍼와 PBR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익도 탄탄하게 내주고 있고 청산가치도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얘는 최소한 작전주는 아니다. 얘는 최소한 그래도 변동폭이 크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게 주식 부동산 보실 때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 꼭 다시 보기를 다시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개념을 잡으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건데요. 꼭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시거나 다시 좀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의 마인드를 키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